제 남편은 S전자를 아주 잘 다니고 있는 순하디 순한 공돌이입니다. 공돌이를 절대로 비하하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이 귀엽고 따뜻해서 애칭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착한 남편이 어려서 그렇게 학대와 멸시를 당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신랑, 멋진 아빠로 자라준 그 어린 날의 신랑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시아버지는 모대학의 경영학 명예교수입니다. 시어머니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몇 해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신랑 위로 하나뿐인 아주버님은 변호사입니다. 왜 시댁 스펙을 넣냐면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르한 집안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주버님은 아주 영특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만 성심성의껏 기르려 했는데 아주버님이 7살 때 우리 신랑이 찾아온 겁니다. 이미 입덧을 너무 동네에서 대놓고 해서 임신했다고 소문이 나서 체면상 지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같은 말을 고작 10살이었던 신랑에게 시무한 사람이 저주처럼 퍼부었더랍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신랑이 often을 often이라고 읽었더랍니다. 저랑 신랑 둘 다 지금 30대 중반인데 우리 어릴 땐 초등학교 때 겨우 알파벳 배우기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그 어린애가 단어 발음 하나 잘못했다고 그날 시부가 집에 있던 전화기, 핸드폰 아니고요. 버튼 누르는 무선 전화기로 애를 팼답니다. 그 후로도 매일 푸는 학습지를 하면서 틀리는 개수만큼 밥숟가락으로 저녁을 덜어내서 굶는 날도 있었더랍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기흉 폐 구멍이 생기는 병으로 입원을 하면서 평소보다 기말고사를 못 봐서 전교 등수가 15등이 떨어졌더랍니다. 그게 전교 17등입니다. 근데 기흉으로 약해져 성취도 않은 아들을 그날 시부는 화장실에 끌고 들어가서 빨개 벗겨 몸을 적시고 회초리로 때렸답니다. 그래도 그 시대는 지금도 더 나아야 하지만 집에서 맞고 자라는 게 이상치 않았던 시절이니 신랑도 바보같이 다른 집도 다 이런 줄 알았더랍니다. 신랑은 그 길로 돈을 모았어요. 온갖 문화 상품권을 주는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가서 상을 타고 그걸 또 현금으로 바꾸고 친구들한테 필기 복사본 팔고 수행평가 대신해주고 친구들 그냥 버리는 문제집 다 수거해서 헌책방이나 폐지파는 곳에 가져다 팔기도 하고 이과 나온 사람이 100일장 대회 수상 경력이 30번이 넘습니다. 얼마나 독했던지. 대학 가면 독립하려고요. 결국 고등학교 3년 동안 600만 원을 모았답니다. 집에서는 허튼데 돈 쓴다며 용돈을 일체 주지 않았고 정말 악으로 깡으로 모은 거예요. 그렇게 성균관대를 합격했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별 거지 같은 대학을 간다고 집안에 수치라고. 아주버님은 법학과를 가서 이미 졸업하고 사실 공부 중이었거든요. 남편은 성대 합격하자마자 나와 살았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600만 원으로요. 작은 동네 학원들에서 합격수기 예비고사들 읽게 써달라는 것도 당당히 보수 요구하고 써줬대요. 그 후로는 재빠르게 과외 구해서 생활비로 썼고요. 그렇게 집을 나와 자유를 만끽하며 가족하고는 연을 끊었죠. 군대도 아주버님만 배웅하고 부모님은 면회 한 번, 편지 한 장 없었더래요. 그리고 제대해서 복학생으로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연락이 오더랍니다. 그때까진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소년의 마음이 있었던지라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란 사람들은 제 남편에게 아버지 죽는다니까 저 죽일 놈이 지한테 떨어지는 거 이런 반푼이라도 있을까봐 왔냐? 며 부부가 쌍으로 욕짓거리를 하더랍니다. 그 길로 신랑은 정말 아주버님과 연락할 뿐 부모와 연을 끊어버렸고 취직한 후에 절 만나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약속 후 잘 하지 않던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저 쓰레기 같은 시댁을 알게 되었죠. 그래도 너무 착하고 성실한 이 사람을 성장 환경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랑은 결혼해서도 시댁과 연을 끊고 살 거라고 했고, 순한 신랑을 좋게 본 친정은 잘 됐네 라며 오히려 신랑이 주눅들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딴소리하며 괴롭힐지도 모르니 어른들에게 인사 한 번은 드리고 오라고 친정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집도 아니고 그냥 밖에 식당에서 아버님은 나오지도 않으시고 시모와 아주버님과 저는 첫 대면을 했습니다. 시모는 제 학력 중앙대 서울 캠퍼스를 들으시고는 요즘 취업 힘들단 거 다 거짓말인가 보다. 그런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되는데 라며 비웃으셨습니다. 미리 미친 인 줄 알았던 터라 그다지 화는 안 나더군요. 오히려 신랑이 거의 뒤집어 엎을 기세로 욱하길래 옆에서 제가 팔을 꼭 부여잡고 제발 참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없는 셈친 막내 아들이지만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자기들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 호텔 결혼식을 고집하더군요. 그 밖에 다른 혼수 이야기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과 싸우며 감정 낭비하기 싫어서 호텔 결혼식은 해줬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시부 처음 봤네요. 그 후로 우리 둘만의 결혼 생활은 꿀이었습니다. 신랑도 우리 친정 부모님을 정말 친부모라고 여기면서 아버지랑 낚시 가고 울 엄마랑 같이 장 보러 다니고 심지어 울 엄마 겨울에 스웨터 뜨는데 옆에서 털실을 말고 있더라고요. 제가 재밌어? 하니까 응 재밌어.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사람이 짠하던지. 그렇게 정말 거짓말같이 한 번을 안 싸우고 신혼 2년 만에 우리 첫 공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상식이 통하는 분이셨고 자기 때문에 신랑이 서름이 많았을 거란 죄책감을 안고 사시는 분입니다. 아이 가지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알리니까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면서 3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못 받는다며 돌려드리자 100만 원어치 아기용품을 상품권으로 주셨습니다. 제발 사양하지 말라며. 그리고 제 임신 이야기는 시모 귀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전화 한 통 없다가 제 번호를 아주버님께서 받으셔서 임신 사실 여부를 묻고는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제 생각엔 딸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이번엔 우리 막내 왕자님이 찾아왔죠.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묻는 것까진. 그러나 아이가 아들이란 걸 알고 난 후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요? 아니요, 시부가요. 신랑은 유난히 시부랑 말 섞길 더 싫어했지만 자꾸 전화가 오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정말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시부랑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일주일에 2-3번으로 줄더군요. 차단을 하고 싶었는데. 실은 중간에 번호도 한 번 바꿨는데 아주버님의 간곡한 부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놓친 애들이다. 내 결혼 엎어지고 시모가 아주버님이 잘 만나던 미국 대학까지 나온 여자를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더러울 것 같다는 개소리로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기대도 못했던 손주다. 저번에 번호 바꿨을 때 식당 하시는 친정 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동생 부부 어디 사는지 알아내겠다고 쌩 난리를 쳐서 더 큰일 내기 전에 막자 싶어 바뀐 번호 알려드렸다. 대충 구슬리며 거리두면 안 되겠냐?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로 지내게 하라는 소리는 나도 하기 싫다. 두 분 다 자기들 멋대로 산 분들이라 무슨 짓이든 할 거다. 작은 거 내주고 큰 거 지키자. 아주버님의 이 말에 신랑은 치떨려 하긴 했지만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가끔 해외 출장도 길게 가는 편이라 늘 곁에 있을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화근이었네요. 산후조리 끝나고 아이 안고 신랑과 조리원 문 밖에 나서자마자 시부모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신랑은 우리는 우리 집에 가서 쉴 거다라고 했고 시부모는 그럼 내내 집에 같이 가자 하더군요. 신랑은 우리 집 근처도 알려주기 싫다 했고 시부모는 거기에 대고 아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들 새끼랍니다. 내 아들이. 내 딸한테는 관심도 없었으면서. 전 거의 도망치듯이 신랑 차에 탔고 신랑도 뿌리치듯 시부모를 떼어내고 운전석에 타서 집으로 왔습니다. 정말 그 눈들이
갓난에 먹으면 병 낫는다고 믿는 문둥병 환자들 같았어요. 신랑은 속상한 마음에 아주머님에게 전화로 쏘아붙였습니다. 조리원 형이 알려줬냐고. 아주머님도 계속 시달리다 알려줬으란 거 압니다. 시모는 아주버님이 뭐든 간에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눈앞에서 집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신용을 하는 여자입니다. 딱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를 입에 달고 사는 여자죠. 그래서 자기가 등 돌리면 엄마 정말 죽어버릴까 봐서 강성으로 나가다가도 결국 다시 시모 보듬습니다. 아주버니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잘못은 시부에게 있는 거니까요. 그 후로 번호를 1년 동안 2번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결국 친정 부모님 가게에 가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욕 한 번 안 하시던 분인데 그날 온갖 쌍욕을 하며 시부모를 내주셨답니다. 백정 집안에서 딸년을 잘못 키워 귀한 집손을 더럽게 키우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거든요. 저희 집 정육식당 좀 크게 합니다. 2층 건물이에요. 그 후로 저도 남아있던 일만의 연민조차 사라지고 정말 인연을 딱 끊었습니다. 아주버님도 참 좋은 분이지만 연락을 자제했고요. 그렇게 저 유아휴직 끝날 때까지 마치 시부모로부터 숨어 살듯 지냈습니다. 그래도 연락하던 때보다야 훨씬 좋았죠. 근데 제가 육아휴직 끝나고 큰애 작은애 모두 어린이집에 맡긴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진짜 미친 짓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저희와 왕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조카 사랑이 지극해서 우리 애들 장난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늘 바리바리 보내시거든요. 시모가 그 택배 백소지를 알아버린 겁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토요일 낮에 식구끼리 밖에서 밥 먹고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시부모 서 있는 거 보고 저 비명 질렀습니다. 너무 놀라 안고 있던 막내를 너무 꽉 끌어안아서 아기가 울 정도였어요. 시부 아이 보더니 미친 것 같은 얼굴로 이 강아지 어쩌고 저쩌고 하며 신랑 멱을 잡아당기군요. 예전에 가만히 맡고 있던 작은 아들인 줄 알았나 보죠. 신랑이 힘으로 떼내니까 어이없어 하는 그 표정이라니. 큰아들한테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이것도 명백한 권리 침해이니 소송을 하니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은 난생 처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겁에 질려서 울고 저도 너무 놀라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나중에 아주버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아주버님 나타나자마자 시모는 저한테 온갖 나쁜 년이라며 욕을 하며 소송 걸 거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더 큰 소리더군요. 결국 아주버님이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 지르며 어머니 팔 잡고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상황 종료됐습니다. 집에 들어가 문 걸어 잠그고 주차장 내려다보니 어머니 또 바닥에 드러누워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시전하시더군요. 당장에 이사는 갈 수 없고 사는 곳은 들켜버렸고 신랑은 가장으로서 우리 앞에 버티고 서서 힘주고는 있지만 바들바들 떠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릴 적 트라우마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가장으로서 그 끔찍한 부모를 자기 자식들에게 경험하게 한 게 스스로 너무 화가 나서 견디기 힘들어 한다는 게. 그날 밤에 정말 애처럼 제 품에 안겨서 신랑은 내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어제 회사에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막내를 데리고 간다고 어린이집에 와서 난리인데 알고 계신 상황이냐고. 어린이집 보안 출입문으로 아이들이 있는 곳까진 쉽게 들어가질 못해서 다행이었지. 그게 아니었음 시부 쳐들어가서 애 집어들고 나올 기세였습니다. 저 그 길로 회사 이르고 뭐고 달려나와서 어린이집에 가니 시부가 내 새끼 내놓으라고 거의 어린이집 원장님을 쥐잡듯이 잡고 있더군요. 어미인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제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다니 저도 눈이 확 돌아버렸습니다. 깡마른 시부 윗돌이 찢어버릴 지세로 잡아당겨서 어린이집 현관 밖으로 떠밀어내고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새끼를 데려가냐고. 그랬더니 노인네가 하는 말이 너보다 내가 내 아들을 더 잘한다. 그 새끼 자기 아들한테 넌 어릴 때부터 덜 떨어졌다. 내 자식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웠다. 손주는 말 그대로 내 손이다.
내 손을 그 덜 떨어진 놈이랑 너 같은 못 배워 먹은 어미 밑에서 자라게 하면 그건 내 직무유기다. 내 손 바보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데려가 잘 교육시키겠다. 애 큰아버지도 영재였으니 좋은 선생이 될 거다. 저 정말 그 노친네 치매인 줄 알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쌍소리하면서 대들었거든요. 오는 길에 신랑한테 전화했더니 신랑이 도착해서는 정말 시부 팰기세로 가까이 갔다가 내가 지금 여기서 당신을 패면 버러지 같은 당신이랑 똑같아져서 내 딸 내 아들 볼 면목이 없어진다.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형 통해서 접근금지 신청할 거다. 어디 한번 아들들한테 외면당해서 잘 살아봐라 미친놈아 라고 하고 제 옆에 섰어요. 저 이미 눈물 콧물 범벅이라 너무 울어서 몸에 기운이 쏙 빠졌거든요. 그동안 신랑이 당했을 학대가 어쩌면 우리 애들한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어요. 당장 오늘이랑 내일 아예 연가 내고 아이들이랑 집에서 꼼짝을 안 했어요. 어차피 다음 주가 아가들 어린이집 방학 기간이니까 그냥 쭉 같이 있으려고요. 회사는 휴직할까 생각 중이에요. 적어도 다시 이사 가서 숨기 전까지는 무서워서 애들이랑 못 떨어지겠어요. 친정은 부모님 두 분 다 가게로 너무 바빠서 부탁드리기 죄송해서요. 정말 끔찍한 시댁이어도 아들 낳기 전까지 왕래가 없어 살만했는데 진짜 정말 치가 떨리네요. 임신했을 때부터 전화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애 조기 유학 얘기를 꺼내지 않나. 인맥이 중요하다며 부잣집, 교수네 자제들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아놨다며 거길 보내라 그러질 않나. 되도 않는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황당해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신랑이 밤에 잠도 못 자요. 밤에 쳐들어올까 봐. 내 식구 다 부둥켜 안고 한 방에서 자요 어제부터. 아주버님이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주시기로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혹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게 너무 걱정돼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정도 족족 다 토하네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